이지은, 김성은의 이리 오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은,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와, 처음으로 야외 촬영인 것 같아요. 오, 네. 우리 첫 회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어요. 윤원주 지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로부터 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와, 맞아요. 네, 지금부터 구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량진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육교를 건너서 오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손 잡을 거라니까 친하게 지내요. 아직 구시장 영업한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오늘 주말이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아직 단전단수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이 상인분들이 발전기로 등을 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전단수 됐는데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시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철거 막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인분들이 이게 너무 좀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극기를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태극기를 그려놓고 이 국기 위에도 얘네들이 낙서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놨는데 똑같이 이렇게 철거 다 태극기 위에다가도 낙서를 얘네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협 용역도 있고. 네,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지역장님과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원주 지역장님은 저희 룰 알고 계시죠? 자기소개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 윤원주 지역장님부터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예, 저는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공동지역장을 맡고 있는 윤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공동지역장을 맡고 있는 한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장님 두 분 네. 계시구나. 그때는 이제 윤원주 지역장님만 계셨는데 오늘은 한상범 지역장님도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리 오너라 첫 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 상황과 이런 이야기들을 두 지역장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윤원주 지역장님 사모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전 제일 궁금해요. 우리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제 수협 애들 만나면 사석에서는 그래요. 야, 나는 때려도 되는데 우리 마누라는 때리지 마라. 우리 애들 안 건드렸는지 요것만 좀 짧게 건드렸죠. 건드렸어. 네,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까지 왔고, 아이고. 좀 많이 다쳤습니다. 애들이 지금 비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를 끌어내려고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서 상인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들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병원에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퇴원했고 우리 한지혁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빨이 하나 뺐어요. 저번에 그 해먼 안동 사건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도 다쳤고 우리 한지혁 국장님도 크게 다쳐가지고 진단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여기 나왔지만 불법 명도 집행이 몇 차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명도 집행이라고 하면 집행관이 나오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량진에서 있었던 명도 집행 부분 관련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는지 좀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5차 명도 집행 때 화로보관장을 이제 폐쇄를 했는데요. 한 집 정도 남아 있었는데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집행관과 노무자 외에는 집행에 참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정식적으로 사전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절차가 있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수협 직원들이 그 집행관 역할을 하고 노무자 역할을 하면서 뭐 상인들을 뭐 완전히 뭐 끌어내고 저항하는 상인들을 끌어내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6차 때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양동작전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 사무매점을 좀 지키려고 갔는데 양동작전으로 우리 점포를 수협 직원들이 에워싸고 우리가 아예 저항까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불법적으로 집행관을 제가 불렀어요. 현장에서. 근데 보지도 하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집행이냐고 얘기도 해주지 않았고 또 수협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했고 이게 다 불법이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수협 직원은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들이 상인들을 끌어내고 집기를 빼내고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불법을 예. 저지른 거네요. 수협 쪽에서. 예,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관과 노무자 외에는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딱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을 부를 수는 있는데요. 경찰이 집행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고. 그러니까 저번에는 경찰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소방서에도 알리지 않고 인명피해가 나면 크게 날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가서 진정서도 넣고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집행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서울지방법원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장한테 영상과 진정 내용을 소상히 좀 알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저항할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집행관 관리를 제대로 해라 해서 진정서를 넣긴 넣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집행관도 없고 노무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니죠. 이제 일단은 그 법원 집행관도 들어왔고 노무자도 조끼를 입고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을 거의 수협 직원들이 다 했다는 거죠. 예. 사실 법원 노무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하고 이러면 쉽게 뭐 다투거나 이렇게 뭐 싸우질 못해요. 왜냐하면 특성상 일당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의 손을 넘는 형국인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수협 직원들을 아주 그냥 내세워가지고 마구잡이로 끌어내고 상인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만지고 집기를 부수거나 뭐 이런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산시장은 이제 집행이 들어오면 솔직히 집행관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수협 직원들이 나와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폭행을 하고 또 그 상황이 되다 보면 또 경찰이 와가지고 다시 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러면 경찰도 우리를 막고 회사 직원도 우리를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협 직원들이 집행관도 해먹고 노무자도 해먹고 용역도 해먹고 예, 다 그런 실정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이 혼자 집행. 붙이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협이. 멀티네 멀티. 경찰이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주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이렇게 저항이 만만치 않는 집합 건물에서 다수의 상인들이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수산시장 투쟁의 본질은 명도 집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잘못된 현대화 사업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놈들이 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죠. 실제는 현대화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상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수협놈들은 그러면 명도 소송으로 해서 명도 집행으로 해서 끌어내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대화 사업이 잘못된 것을 좀 밝히고 새로운 노량진 수산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우리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자기네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오직 토지 건물 소유주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명도 소송하고 명도 집행을 지금
해서 이 구시장 부지를 뺏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절차가 또 민사집행법에 대한 절차를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민사집행법을 만들 당시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어내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강제집행법 절차를 하지 말고 상대방과 대화해서 원만히 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집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나쁜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은 법 원칙하고도 많이 동떨어진. 네, 완전 이렇게 벗어나 있는 동떨어지게 거. 지금 애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럼 지역장님 다치신 거는 그 과정에서 다치신 건가요? 예, 예. 해무 난동을 하고 이제 그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뒤통수를 쳤는데 그놈이 그 이빨이 부러졌죠. 아, 그 수협 직원이 예, 예. 지역장님을 머리로 예, 이렇게 예. 그날 저희가 이제 저 안에 자리에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대담 중이었어요. 네. 근데 막 소리가 난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상인분들이 막 소리 질러 왔더니 해머를 들고 윤지역장 알루미늄 사실을 막 부술라고 치고 제 차가 거기 서 있었는데 해머로다 제 차 유리창을 깨고 그 차 본체까지 지금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말리다가 이 얼굴도 한 대 맞고 또 이 이빨이 완전히 지금 뺐어요. 그래서 진단이 29일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인은 차감사님은 이제 펄펄 끓는 물도 아니었어요. 이제 해장국이죠. 해장국인데 그 불을 끄고 한 2-30분이 지났대요. 근데 그거를 보았는데 펄펄 끓는 그 해장국을 보았다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폭행했는 놈은 풀어주고 또 우리 상인은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편파 수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감사님은 그날은 아니고 그 명부 집행 그 과정에서 전날이죠, 그 네네, 그 전날이죠. 아. 5월 20일. 예, 그러면 현장에서 연행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네네. 현장에서 수갑을 2개씩이나 채우고 2개를 채웠다고요? 예, 연행을 이렇게 하고 2개를요? 예, 상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는 앞에서 끌고 가는 걸 못 보니까 상인들은. 그래서 경찰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서 좀 무리하게 사실은 수갑까지 채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다 얼굴들 알고 굳이 수갑까지 채워서 저희가 수갑을 풀게끔 했어요.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장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놈도 영장을 쳤어요. 네. 쳤는데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제 기각된 거고 차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구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가진 자의 논리 힘에 좀 그런 게 작용되지 않았나. 참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까지 뺏긴 상황에서 마지막 저항할 권리 그걸 북을 던졌다. 물론 그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만은 그거를 목표를 삼고 던진 것도 아니고 허공에 뿌렸는데 실수로 맞은 거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행위 자체는 저항 행위 자체는 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뭐 좀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상인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단 몸까지 묶어놓으려고. 근데 이 수갑 2개를 채우는 거는 진짜 너무 경찰이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거네요. 아무래도 아마 당일 뭐 체포를 하겠다고 체포조를 가동한 것 같습니다. 아, 찍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체포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체포를 하려고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행위 자체가 특별하게 딱 두드러진 거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체포조를 가동을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기
그러니까 본인의 가게가 이렇게 집행이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그 누구도 그런 상황이면 눈이 안 돌아가는 게 솔직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감사님은 수갑까지 채워서 연행을 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저는 사실 기각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속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해머가 그냥 조그만한 망치가 아니라 진짜 오한마. 토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오한마 진짜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거를 들고 휘두르고 차 유리창을 깨고 이거는 정말 목적성이 해야겠다 이라는 게 너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저는 이런 게 진짜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정말 지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고 힘 있는 자들이 물론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약간 이런 것이 아닌가. 요번 민주노총 국회 사건에서 보듯이 아마 똑같은 논리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민주노총 지도부 조직쟁의실을 힘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지금 지도부를 구속시킴으로써 조금 손발을 좀 더 묶겠다는 아마 그런 대한민국 전반에 지금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건데 실제 그런 힘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입도 막고 몸도 묶어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투쟁 의지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분노가 높아지면서 상인분들도 진짜 지금 남아 계시는 상인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젠 진짜 투쟁 전사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보시는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얼음 판이고 이 수협 쪽의 폭력과 폭언과 폭행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수협을 더 옹호하는 쪽으로 활동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노량진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서울 시민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공청회를 열어달라. 이게 5,000명인가가 넘으면 네,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울시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실제 서면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 서면을 봤는데 서울시의 중요 정책 사안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는데요.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냥 주민 5,000명, 서울 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그럴 사정이 있으면 통보를 하고 다시 개최를 기간을 기한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조례 규칙만 있지 서울시의 중요 정책 사안이 아니고 이런 내용은 조례 자체에 아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조례 위반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해놓은 조례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스스로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시민의 이런 풀뿌리와 시민의 정치 참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거죠, 서울시가. 네, 자기네들이 서울시 시민들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정책에 참여를 시키겠다. 서울시 정책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네.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자기네들 입맛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거야. 그런데 시민이 진짜로 원하는 건 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거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박원순 시장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상문 지역장님은 이게 딱 서울시에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린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럴 때는 분통이 터지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산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년 넘게 싸워왔잖아요. 그럼 진작에 서울시가 나와서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못하다 보니까 하면 자기네들이 불리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분통이 터지죠. 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권 변호사, 그죠, 인권 변호사 인권 출신이기도 하고 인권 변호사였을 시절에 이 노점상 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 고문 변호사 같은 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은 다 새까맣게 까먹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정치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 뒤통수 치고 이러니까 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는 뭐 서울시에서도 반려도 했고 뭐 이런저런 뭐 계속 명도 불법적이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고도 있고 도대체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싸우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문화재나 투쟁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좀 같이 힘을 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또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그럼 먼저. 네. 지금 사실은 수협도 굉장히 벼랑 끝에서 몰려 있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을 할 때 1차 부지 개발과 2차 부지 개발로 나눠져 있는데 현대건설과 턴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격적으로 현대가 다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현대화 시장을 옮기고 나서 2차 부지 개발까지도 현대건설이 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았잖아요. 저희가 저항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대에서 수협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현대에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도 손해가 나니까 뭐 유압감을 통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조금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판단하는 그게 아마 6월 말까지라고 지금 됐고 기간은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수협 측이 현대 쪽에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절대 거기에 응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요 현대화 시장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2대도 그대로 서 있고 저번에 물이 샜던 것도 아직 보수가 안 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부실공사예요. 상인들이 들어가서 도저히 지금 영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기서 지금 상인들이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런 데가 몰아넣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나가라 뭐 그냥 시장을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시장을 내주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상인들이 여기서 뭐 매일 모여서 집회를 하고 또 명도 집행을 막고 또 연대를 통해서 우리 또 힘을 좀 불려서 수협을 압박해서 수협이 불법할 때까지 끝까지 적어도 부시장 일부라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지금 초창기 때 이제 그 현대화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우리 상인들이 전부 가서 거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장사할 공간이 못 된다. 그래서 그때 비대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상인들이 입주를 했는데 지금 중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같이 투쟁을 했는데 회사에서 수협 측에서 중매인들을 그럼 니네 잔품 처리장을 넣을 테니까 넘어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홀딱 빠져서 중매인들이 처음에 넘어갔고요. 또 저희 상인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움직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남의 종업원 생활 몇 년 하다가 전세금 살고 있는 집 이걸 다 털어서 자리를 산 거예요. 근데 니네 안 들어오면 명의전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간 상인들이 그 상인들이고요. 지금 많은 상인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가게를 내놓은 사람들이 좀 한 80점포 이상 있는데 매매가 전혀 안 돼요. 예. 뭐 대중 같은 자리는 지금 1000만 원에도 매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협 측에서는 지금 여기 남은 상인 자리를 사라고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한 3천만 원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협 측에서는 여기 자리를 어떻게든지 한 자리에서 빼려고 그런 속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저는 우리 집행부 13명한테 그 손배소를 해서 저는 집이 낙찰까지 됐었어요. 낙찰까지 됐는데 1심에서는 이제 우리를 일부 승소를 해줬고 2심에서는 100%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되고 3일 만에 저는 집을 다시 찾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천당 지역까지 다 갔다 왔어요. 지역까지. 그래서 무조건 이 시장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이제 많은 상인분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부분 전치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미래 유산이기 때문에 부분 전치를 해서 이 전통시장 명맥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투쟁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끝까지 꼭 해서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지역장님 모시고 노량진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건 윤원지 지역장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살 빠진 건 괜찮은데 저도 가게가 틀렸거든요. 우리 지역장님 가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찍기 전에 살 많이 빠졌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근데 뺏긴 것은 나중에 찾을 수 있지만요. 네. 여기서 투쟁을 포기하고 내어주면은 다시는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한테 그래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게 한두 점포 뺏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다 아직.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목표를 관철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뺏길 수는 있어요. 뭐 뒤통수 한 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시장을 지켜내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뭐 우리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가 시장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아마 상인들이 이제는 이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의 소중함보다는 전체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해 나간다는 것을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묵묵히 장사만 해오시던 상인분들이 점포를 빼앗기고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수협에 정말 덩치 큰 직원들이 검은색 옷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맞서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지 본인의 자리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산시장이 갖고 있는 이 의미, 그리고 여기가 미래유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화 시장, 현대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건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웃으면서 어쨌든 되게 밝은 마음으로 싸울 땐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지만 이렇게 현장을 지키고 계신 두 분 지역장님 만나 뵀는데요. 서울시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6,000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그 서명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했다고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여기 계신 두 지역장님과 수산시장 상인분들은 지치지 않고 꿋꿋이 지켜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빈TV를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민중당 당원분들도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지지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